히든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11,000원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23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이수 앱지수입니다.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8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22%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고가가 종가로 끝이 났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러시아 국부펀드 스푸트니크 아시죠? 스푸트니크 러시아 코로나 백신인데 용인 백신 공장 방문 소식의 급등. 일단은 거의 뭐 생산이 이수앱지스 쪽으로 생산을 한다는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또 이수앱지스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뭐 그 이화전기라든지 뭐 EID라든지 맞나요?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백신도 중요한데 일단 코로나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신종플루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종플루 당시에도 백신으로 잡았다라기보다는 치료제로 결국 신종플루를 잡았습니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를 잡았는데 그래서 코로나도 결국에는 이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RNA 치료제가 됐던 아니면 증상 치료제가 됐던 렘데시비르 같은 증상 치료제가 됐던 뭐 아무튼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겨워 죽겠네요. 이게 말굽박지에 감기를 일으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와 하이브리드가 된 코비드 감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전염력이 계속 올라가요. 변이가 되다 보니까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생산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생산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지금 올해 4월달에 이미 시생산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100%, 뭐 거의 90% 뭐 생산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시죠? 모더나라든지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확정이라 봐야 되는데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90% 정도 일단은 된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가파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관건은 거래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번 그 2월달, 4월달 상승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스푸트니크 이슈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시생산할 때가 요 부근이고 그래서 상승 나올 때 거래량 증가하고 하락하니까 거래량 감소하고 상승하니까 거래량 증가했다가 하락할 때 거래량 죽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론적으로 거래량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다뤄봤었던 엑세스 바이오 어찌 보면 좋은 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딴 거 없어요. 보시면은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하락할 때 이전 거래량보다 다 작죠. 거래량 다 줄어들죠. 반등이 나오지만은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다 그냥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을 하고 상승이 나오지만은 이 거래량을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돼요.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올 때는 그 다음번 상승 나올 때는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점상한가와 반대 현상이죠. 점상한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 돼요. 이수앱지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달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고가가 종가로 끝이 났기 때문에 아무튼 위든 아래든 아마 갭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아래쪽으로 갭이 발생된다라면은 아마 반등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난주 금요일 상승 흐름을 받게 되면서 계속 치고 나가려면 어쨌든 갭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고 상승 갭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 4월달에 시생산이 있었고 이제 본격 생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래량이 동반이 되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이어가려면은 어쨌든 이 전일 고가가 종가로 끝이 났기 때문에 갭이 동반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갭이 좀 동반이 되면서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힘이 그대로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잡으신 분들은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보시면은 자 최근에 5일선과 20선 골든크로스 근데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21선까지의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흐름과 상대 좀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때도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지만은 바로 상승세가 이어가지 못하고 21선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1선 지지받고 가는 이 상승 흐름 N자형 상승 나왔는데 지금도 일단 어쨌든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N자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 대비해서 지금 7월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 대비 상당히 큰 폭의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아마 완만하게 상승 좀 전환이 될 겁니다. 상승 전환이 될 거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가 됐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되게 되면서 11,000원 부분까지 가는데 어쨌든 뭐 전고점 돌파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 고점 부근인 11,000원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던 급등을 하던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시겠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일부 대출 중단. 농협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11월 달까지 중단시켜버렸고요.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세대출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카드, 보험업권까지 신용대출 한도 연봉 아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금융권. 그러니까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지금은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어쨌든 신한, 하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도 다는 알겠지만은 생색은 낼 겁니다. 생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는 척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전세대출 상품이 됐던 아니면 마통이 됐던 주택담보대출이 됐던 일부 상품에 대해서 중단한다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연간 대출 증가율 5%를 맞춰야 되는데 농협은 이미 7.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협은 아무래도 국책은행이라 봐야 되겠죠.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총대를 맨 것 같고 지금 우리은행이 아마 제일 주택 증가율이 낮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세대출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도 아마 눈치 보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죠. 저축은행, 카드, 보험권도 신용대출 한도 연봉 아래 들어갈 건데 제2금융권은 생각보다 말을 안 듣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참 제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뭐 2금융권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출이 중단 1금융권, 2금융권까지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금융권, 2금융권에 대해서 제재를 해버리게 되면은 제3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대법이라든지 사채라든지 대법 같은 경우는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를 했죠. 근데 뭐 저축은행이나 뭐 대법이나 금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여기는 그냥 개미지옥이죠. 여기 빠져들게 되면은 이 1금융권 절대 못 올라와요. 절대.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관심을, 그러니까 은행권 대출 중단 소식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히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